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한국 가수가 일본 무대에서 겪은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범한 공연처럼 시작됐지만 단 한 곡으로 현장을 뒤집은 놀라운 순간이었죠. 김용빈은 늘 진심으로 무대에 서는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본에서 열린 한 특별 무대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도전을 맞이합니다. 주최 측이 그를 향해 말하죠. 오늘은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노래해 주십시오. 그 말의 현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요청의 의도는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한국 가수의 한계를 보여주려는 건가? 라는 의심이 번졌죠. 김용빈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무대 조명 아래 그를 향한 수많은 시선이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 사회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영어로 부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부는 흥미롭게, 일부는 비웃듯 속삭였죠. 한국 가수가 영어로? 제대로 하겠어?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들려오는 악기 소리가 시작될 때 관객들의 시선은 오롯이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발음은 완벽했고 음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무대가 단숨에 장악되었죠.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가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변했습니다. 처음엔 시험하듯 그를 바라보던 관객들이 어느새 숨을 죽인 채 그의 목소리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김용빈의 표정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그의 노래가 끝났을 때 짧은 정적이 흐르고 곧장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 카메라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죠. 그는 우리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편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무대가 끝난 직후 백스테이지 공기는 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환호가 벽을 타고 밀려 들어오는데도 운영 스태프들의 얼굴엔 당황이 먼저 비쳤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붙잡고 무언가를 급하게 확인했고 누군가는 프로그램 북을 넘기며 서로 눈치를 살폈다. 누가 보아도 이 무대는 예상보다 훨씬 크게 터졌다. 사회자가 커튼을 젖히고 들어오자 작은 대기실의 시선이 한꺼번에 김용빈에게로 쏠렸다. 그는 마른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객석을 압도하던 목소리는 잠잠했고 표정은 담담했다. 그러나 그 담담함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통역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무대가 큰 화제를 만들었다. 방금 방송 스태프들이 추가 촬영을 제안했다. 몇몇은 바로 인터뷰를 원한다 했다. 뒤이어 주최 측 관계자가 다가오며 스케줄표를 가리켰다. 예정에 없던 순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그 순간 한 중년의 스태프가 다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실 영어곡 요청은 현장의 분위기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현지 관객의 반응을 가늠하고 싶었고 또 한국 가수가 어디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말끝이 흐르자 방 안의 온도가 낮아진 듯 조용해졌다. 김용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을 대답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쉰 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자신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노래한다고. 오늘의 요청이 의도가 무엇이든 관객이 진심으로 반응해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 말을 들은 통역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만에 번역이 끝나자 주변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누군가는 민망한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따뜻한 온기가 조용히 방 안에 번졌다. 그때 밖에서 함성이 또 한 번 치솟았다. 누군가 외쳤다. 앙코르 요청이 쏟아진다. 공연 감독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했다. 프로그램은 이미 촘촘했고 다음 팀의 장비 세팅이 시작되어 있었다. 시간을 조금만 조정하면 가능하다는 스태프의 계산이 이어졌다. 감독은 김용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능하다면 한 곡만 더 부탁하고 싶다고.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무대의 잔향을 떠올렸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한국어로 부르겠습니다. 관객에게 제 본색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실에는 짧고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조심스럽던 감독의 얼굴에 이내 결심이 떠올랐다. 좋습니다.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올리며 스태프들에게 동선을 재정렬하라고 지시했다. 조명이 다시 세팅되고 음향 체크가 재개되었다. 커튼 뒤에서는 관객들이 서서히 웅성거림을 멈추고 있었다. 앙코르를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의 숨결처럼 객석을 덮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으며 무대만을 바라보았다. 그 기다림은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시선이 아니라 누군가의 본심을 확인하려는 초대와 같았다. 김용빈은 얇은 미소를 머금고 다시 마이크를 쥐었다. 손끝의 떨림은 사라졌고 등줄기의 긴장도 잦아들었다. 방금 전 영어곡에서 보여준 정확함이 이번에는 감정의 결로 바뀌어 흐르기 시작했다. 통역은 무대 옆에 물러났고 조명은 한층 따뜻한 색으로 바뀌었다. 그는 호흡을 길게 하나로 모아 첫 소절을 준비했다. 한국어 가사가 입술에서 천천히 피어오르기 직전의 순간이었다. 그가 선택한 노래는 박자보다 의미가 앞서는 곡이었다. 멜로디는 단순했지만 가사는 깊었고 고조부는 담담한 서사의 끝에서 조용히 솟구치도록 설계된 곡이었다. 한쪽에 선 스태프가 작은 메모를 들어보였다. 방송 카메라에 초점이 맞춰졌고 포털의 실시간 키워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주최 측의 표정은 복잡했다. 처음의 계산은 이미 무너졌다. 이제 남은 것은 무대가 남기는 기록뿐이었다. 그는 객석을 바라보았다. 이날의 객석은 그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는 노래로 대답했다. 언어의 벽은 물결처럼 갈라졌고 시선들은 그 틈새로 조용히 건너가고 있었다. 누군가의 눈가가 반짝였고 누군가는 손등을 꽉 쥐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오래된 진실이 구체적인 순간으로 눈앞에 서 있었다. 음향 감독은 페이더를 미세하게 조절했다. 호흡이 더 선명히 들리도록 리버브를 얇게 늘렸다. 무대 뒤편에서 현악이 살짝 채워지고 드럼은 한 박자 늦게 들어왔다. 모든 요소가 목소리를 위해 길을 비켜주는 편곡이었다. 중심에는 늘 단 한 가지가 서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의 심장 소리였다. 두 번째 훅이 시작되자 객석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호흡을 맞추듯 함께 들썩였다. 객석 앞줄의 관객은 말없이 입모양만 따라했고 중간 블록의 관객은 리듬을 두 손으로 새겼다. 뒤쪽의 스탠딩 구역까지 파도가 번져갔다. 누군가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노래는 점점 절정을 향했다. 그는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고 기교를 과시하지도 않았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렷이 세워 올리며 마지막 소절을 향해 걸어갔다. 그 길은 꾸밈이 없었고 그래서 더 뜨거웠다. 관객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지금 이 무대는 시험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자신을 있는 그대로 건네겠다는 가수의 약속과 그 약속에 진심으로 응답하겠다는 관객의 약속. 마지막 소절이 끝났을 때 짧은 정적이 객석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마치 신호처럼 환호가 터졌다. 손바닥이 부딪히는 소리가 대공연장을 울렸고 맞은편 발코니에서 흘러내린 함성이 바닥을 타고 되돌아왔다. 무대 위 조명이 흰빛에서 따뜻한 빛으로 서서히 변하며 커튼 위에 잔파문을 남겼다. 김용빈은 고개를 숙였다. 그가 시선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객석 맨 앞줄의 한 관객이 두 손을 모아 올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부탁도 요구도 아닌 감사의 형태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답했다. 그 손짓에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문장이 숨어 있었다. 오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문장. 무대 밖으로 나오자 주최 측의 표정은 처음과 달랐다. 그는 감사 인사를 전했고 주최 측은 응답했다. 오늘의 요청이 불편했을 수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무대가 두 나라의 관객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고. 그는 미소로 답했다. 음악은 때때로 가장 어려운 문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연다고. 그날 밤 현지 제작진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다. 방송 편집의 비중을 조정하고 엔딩에 한국어 앙코르를 배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티저 문구도 바꾸자는 제안이 뒤따랐다.
언어가 다르면 마음도 다르다는 낡은 선입견을 깨는 장면이 생겼으니 그 장면을 전면에 두자는 것이다. 대기실에 불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그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귀에는 아직도 관객의 박수가 남아있었다. 그 박수는 누군가를 이기려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한 소리였다. 그 소리가 천천히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는 알아차렸다. 오늘의 무대가 어떤 의도로 시작되었든 이제 이 이야기는 다른 결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다음 장면은 그 결말로 가는 길 위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본 현지 주요 포털의 헤드라인은 하나같이 같은 이름으로 뒤덮였다. 한국 가수 김용빈. 일본 무대에서 기적을 만들다. 신문사마다 다루는 문장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다. 그는 언어를 초월했다. 영상 플랫폼에서는 전날 공연의 실황 클립이 순식간에 수백만 뷰를 돌파했다. 댓글창에는 일본어, 한국어, 영어가 뒤섞여 있었다. 진짜 감동했다. 이건 국경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다. 이 무대가 왜 이렇게 따뜻하지? 사람들은 자신이 본 장면을 반복해서 공유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고 썼다. 그 무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는 방송국 내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편집실에서는 원본 영상을 다시 틀어놓고 음향 레벨을 분석했다. 한 프로듀서는 말했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내보냅시다. 그렇게 결정된 순간 김용빈의 목소리는 일본 전역의 공중파를 타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용빈 일본 무대 실황이라는 제목이 실시간 검색어 상단을 차지했다. 수많은 팬들이 댓글을 달았다. 그는 결국 해냈다. 누가 그를 시험하려 했던 결과는 정반대였다. 방송사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매니지먼트는 일정을 감당하느라 분주했다. 그 와중에 일본 행사주최 측은 정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무대는 문화교류의 일환이었으며 김용빈 씨의 무대는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에는 전날의 오해와 긴장을 덮을 만큼의 힘이 있었다. 그날 오후 김용빈은 조용히 호텔을 나섰다. 인터뷰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는 휴대폰으로 어제의 무대 영상을 다시 보았다. 화면 속 자신은 놀랍도록 침착했고 마지막 고개 숙임에서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 떨림이 바로 자신을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온 진심이었다. 그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팬들의 환호보다 한 관객의 얼굴이 떠올랐다. 앙코르 무대 앞줄에 앉아 두 손을 모아 올리던 그 사람. 낯선 도시의 낯선 무대에서 마주친 그 표정은 모든 언어보다 따뜻했다.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일본 방송사의 기자였다. 그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어제 무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용빈은 짧게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한 가지를 부탁했다. 그날의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써주세요. 누가 틀렸는지를 묻지 말고 누가 진심이었는지만 남겨주세요. 기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녹음기가 켜지고 첫 질문이 이어졌다. 영어공 요청이 불쾌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무대는 질문이고 노래는 대답입니다. 그날의 대답은 관객이 이미 내렸습니다. 짧은 답변이었지만 기자는 그 말을 오랫동안 되뇌었다. 인터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음날 아침 일본 최대 일간지의 한가운데를 장식했다. 그는 질문에 노래로 답했다. 라는 제목 아래 그의 사진이 실렸다. 무대 위보다 훨씬 편안한 미소였다. 한국 언론 역시 이 기사를 번역해 실었다. 진심은 언어를 넘는다는 부제와 함께 수많은 독자들이 댓글을 남겼다.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한 곡으로 벽을 무너뜨린 가수. 시간이 지나며 그날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이벤트를 넘어 문화적인 순간으로 회자되었다. 음악 평론가들은 그 무대는 통역보다 명확한 언어였다고 평했고, 교육계에서는 교과서에 실어야 할 장면이라며 학생들에게 영상이 상영되었다. 그 모든 관심 속에서도 김용빈은 조용히 자신만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스케줄표에는 여전히 소규모 공연과 지역 행사들이 빼곡했다.
그는 화려함보다 관객과 가까이 마주하는 무대를 더 좋아했다. 어제의 무대가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갔다. 하루는 팬미팅에서 한 팬이 물었다. 그날 일본 무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였어요? 그는 잠시 웃더니 말했다. 노래가 끝났을 때였어요. 모든 소리가 멈추고 관객이 숨을 고르던 그 찰나요. 그 짧은 정적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박수처럼 느껴졌어요. 팬들은 박수를 쳤고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그를 의심했을지라도 그 의심을 품었던 이들조차 이제는 진심으로 그의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것이 예술의 힘이자 진정한 승리였다. 그날 밤 그는 호텔 방 창가에 서서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수천 개의 네온 사인이 바다처럼 일렁였지만 그 속에 고요가 있었다. 자신이 노래한 이유를 다시 되새기며 중얼거렸다. 음악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해. 그리고 그 말은 그의 다음 여정의 서두가 되었다. 며칠 뒤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는 한류 스페셜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었다. 제작진은 김용빈의 영상을 중심으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기획했다. 제목은 언어를 넘어선 노래. 그는 단 한 번의 무대로 일본 내 여론을 바꿔놓은 인물로 소개됐다. 프로그램의 오프닝에는 그날 공연의 일부가 그대로 담겼다. 스태프들은 관객의 표정을 하나하나 클로즈업했고 음악이 끝나자마자 터져나온 기립박수를 슬로모션으로 보여줬다. 자막에는 그의 노래는 경계가 없었다는 문장이 뜨며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배경을 채웠다. 그 장면이 방영되자 일본 SNS에서는 또 한 번 폭발적인 반응이 일었다. 방송 다음 날 김용빈 다큐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했다. 댓글에는 그는 음악의 사도 같다. 한국어는 몰라도 그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다. 진짜 예술은 언어가 아니라 진심으로 전해지는 거구나 같은 문장들이 이어졌다. 그 무렵 한국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다. 여러 방송사와 기획사들이 김용빈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국내 대형음악 프로그램의 프로듀서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번 시즌 결승 무대에 특별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외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다. 그 무대는 그가 데뷔 초에 여러 번 도전했다가 번번이 탈락했던 곳이었다. 한때는 스스로 그 문을 다시 두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다. 단순히 방송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음악을 보여줄 기회였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무대에 선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결승 생방송 날 스튜디오에는 이례적으로 일본 취재진이 자리했다. 현지 방송국에서 직접 요청한 취재였다. 한국에서 다시 부활하는 김용빈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를 따라왔다. 무대 세팅 중에도 조명이 비쳤고 리허설 도중에도 플래시가 터졌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생방송이 시작되자 조명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는 일본 공연 당시의 장면이 짧게 비쳤다.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김용빈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날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음악이 시작됐다. 전날 밤까지 수차례 수정된 편곡은 단순하고 담백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관객은 숨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단 한음도 과하지 않았다. 화면에는 자막 대신 가사의 일부만 흰색 글씨로 떠올랐다. 사람의 마음은 언어보다 크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관객이 보였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은 고개를 숙인 채 박수를 보냈다. 방송 종료 후 MC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오늘 무대에 담은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렸다면 그게 바로 음악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은 다음 날 아침 기사 제목이 되었다. 김용빈, 음악의 힘을 말하다. 방송이 끝난 뒤 그가 부른 곡은 음원 사이트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그의 진심에 울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그는 조용했다. 그날 밤 늦게 그는 작은 연습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화려한 조명도 수많은 박수도 없는 공간이었다.
그는 스피커에 손을 얹고 다시 노래를 틀었다. 어제 일본에서 불렀던 그 곡이었다.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그는 눈을 감았다. 노래는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 그가 일본에서 느낀 그 문장이 다시 마음속에 떠올랐다. 이 문장을 지키는 한 어떤 무대에서도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 되뇌었다. 그는 일기를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오늘도 노래를 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누군가에게 닿았기를 바란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가 살아온 길의 요약이었다. 그리고 이 조용한 한 줄이 앞으로 펼쳐질 그의 새로운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다.